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 들어보셨죠? 전 세계 당뇨 환자가 가장 많이 쓰는 처방약입니다. 이 약이 혈당을 낮추는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AMPK라는 효소를 켜는 겁니다. 그런데 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가 있습니다. 이 채소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AMPK를 켭니다.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가 이걸 증명했습니다. 대만에서는 3개월 임상으로 효과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채소, 병원 처방전에는 없습니다. 이 채소의 이름은 여주입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당뇨는 더 이상 노인 질환이 아닙니다. 30대, 40대 당뇨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지 않은 전당뇨 상태까지 합치면 숫자는 훨씬 커집니다. 전당뇨는 혈당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아직 당뇨 기준은 미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상당수가 당뇨로 진행됩니다. 혈당이 높다는 건 단순히 달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신장, 눈신경, 심장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당뇨 합병증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혈당을 빨리 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도구가 약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메트포르민입니다. 메트포르민은 1950년대에 처음 개발됐습니다. 70년 가까이 쓰여온 약입니다. 지금도 전세계 당뇨 1차 처방약 1위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가장 먼저 처방받는 약입니다. 이 약이 어떻게 혈당을 낮추느냐? 핵심 열쇠는 AMPK입니다. AMPK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효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의 에너지 센서입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드는 걸 억제합니다. 우리 간은 혈당이 낮아지면 포도당을 자체 생산합니다. 당뇨 환자는 이 기능이 과하게 작동합니다. 밥을 안 먹어도 혈당이 높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AMPK가 켜지면 이 과잉 생산을 막습니다.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작용입니다. 두 번째, 근육세포가 혈당을 더 잘 흡수하게 만듭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전체 혈당 소비의 약 70, 물결표 80%가 근육에서 일어납니다. AMPK가 활성화되면 근육의 포도당 흡수 채널이 열립니다. 만들어지는 통로는 좁히고 소비하는 통로는 넓히는 겁니다. 메트포르민이 70년간 1위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전입니다. 효과는 검증됐습니다.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처방받으려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AMPK 스위치를 켜는 게 메트포르민 뿐일까요? 여주에는 혈당에 작용하는 핵심 성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폴리펩타이드 P입니다. P 인슐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에 인슐린이 들어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슐린과 분자 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인슐린처럼 혈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용을 합니다. 직접적인 혈당 강화 효과입니다. 당뇨 환자의 몸은 인슐린 분비가 줄거나 인슐린이 있어도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폴리펩타이드 P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두 번째 성분은 카란틴입니다. 여주 특유의 쓴맛을 만드는 성분입니다. 식물성 사포닌 계열 성분으로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합니다.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자극받은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즉각 반응하는 구조가 강화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이처지에 게재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여주 성분이 AMPK를 직접 활성화한다는 걸 규명했습니다. 메트포르민이 켜는 그 스위치입니다. 폴리펩타이드 P와 카란틴이 함께 AMPK 경로를 자극합니다. 간의 포도당 생산을 억제하고 근육의 흡수를 높이는 겁니다. 두 성분이 각각 다른 경로로 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 같은 목표를 향합니다. 혈당을 낮추는 겁니다. 메트포르민과 원리가 겹칩니다. 물론 농도는 다릅니다. 작용 강도도 다릅니다. 약과 채소를 완전히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가 겹친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합니다. 수백 년 전부터 당뇨에 쓰였던 이유가 과학으로 설명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을까요? 대만에서 임상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여주를 3개월간 꾸준히 섭취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두 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당뇨 전 단계입니다. 혈당, 혈압, 혈중 지방이 동시에 나빠진 상태입니다. 이 발병률이 줄었다는 건 당뇨로 가는 길목을 막은 겁니다. 두 번째, 허리둘레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허리둘레는 단순한 미용 지표가 아닙니다. 내장 지방의 직접 지표입니다. 내장 지방이 줄면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의 핵심 원인입니다.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이 두 수치가 함께 내려갔다는 건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단순히 혈당 수치 하나가 아니라
당뇨로 가는 경로 자체를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두 지표가 함께 움직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여주가 단일 작용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대사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임상 규모의 한계는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은 수만 명 규모의 임상을 수십 년에 걸쳐 반복했습니다. 여주 임상은 아직 규모가 작습니다. 이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처지에 기전이 실렸고 대만 임상에서 사람 결과도 나왔습니다. 과학적 근거의 층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대규모 임상을 진행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구조적입니다. 여주는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자연에서 자라는 채소니까요. 신약 임상에는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제약회사가 수백억을 투자해서 여주 임상을 성공시켰다고 가정해봅니다. 하지만 성공해도 독점권이 없습니다. 누구나 여주를 팔 수 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도 팝니다. 투자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돈을 대지 않으면 대규모 임상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임상이 없으면 의료 가이드라인에 오르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없으면 의사는 처방하지 않습니다. 연구는 있고 효과 증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건 여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황, 마늘, 베르베린도 같은 이유로 처방전 밖에 있습니다. 연구 결과와 처방 현실 사이에 경제적 장벽이 있는 겁니다. 이게 현대 의료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나쁜 의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가이드라인은 임상을 따르고, 임상은 투자를 따릅니다. 그 투자가 오지 않는 곳에는 아무리 오랜 역사와 연구가 있어도 처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사실 살아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수 지역입니다.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병원 신세 없이 활동하는 노인이 많습니다. 연구자들이 오키나와 식단을 분석했을 때 공통으로 발견된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여주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여주를 고야라고 부릅니다. 고야 참풀이라는 볶음 요리가 있습니다. 두부, 계란, 여주를 함께 볶는 일상 요리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여주는 약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 먹는 반찬입니다. 수백 년을 그렇게 먹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뇨 합병증 없이 오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식단 하나로 장수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키나와의 생활 방식, 스트레스 수준, 공동체 문화가 모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여주가 그 조각 중 하나라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을 매일 먹어온 식재료가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이건 통계보다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주는 처방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임의로 줄이시면 안 됩니다. 여주는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신선한 여주즙은 하루 50에서 100ml가 적정량입니다. 말린 여주라면 하루 5g, 3번에 나눠 드시면 됩니다. 쓴맛이 부담스러우시면 말린 차 형태가 먹기 편합니다. 오키나와처럼 볶아서 반찬으로 드셔도 됩니다. 열을 가해도 주요 성분이 유지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설포니루레아 계열약과 함께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산부는 드시면 안 됩니다. 자궁수축 작용이 있습니다. 간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꾸준히 소량씩 보조적으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수십 년을 먹어왔듯이 여주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짧은 기간에 강하게 먹는 것보다 오래 지속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수천 년 전부터 여주를 혈당 치료에 써왔습니다. 14세기 중국 의서에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지금도 매일 먹습니다. 수천 년의 경험이 먼저 있었습니다. 현대과학이 이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걸 증명할 돈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증명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이처지, 대만 임상, 오키나와 장수 데이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식재료에 숨겨진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